이 동네에서 박성만 어르신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리어카를 끄는 그 뒷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았는데 골목 끝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녹슨 리어카 바퀴가 보도블록을 긁는 소리입니다. 박성만 어르신은 오늘도 그 리어카를 끕니다. 한쪽 다리는 불편합니다. 젊을 때 사고로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들이 어릴 때도, 군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그 리어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김미영입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0해가 넘었네요.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도 저 리어카를 끌고 오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아버님? 그때도 이렇게 물었고 지금도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다. 늘 같은 말입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 하나로 평생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시아버지의 팔순입니다. 80살 생신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오늘이 특별하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드시고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한번 닦습니다. 마치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요. 거실에서 남편 박준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 이야기입니다. 표정이 바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생신은 그냥 간단히 하자. 요즘 다들 그렇게 해. 말투는 담담합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말투입니다. 간단히라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중국집 예약해놨어. 짜장면 먹으면 되지. 잔치는 돈 너무 들어. 그 순간 말이 막힙니다. 짜장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말. 아버지의 80해보다 비용이 먼저 나오는 그 말이. 방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우리 대화를 들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얼굴을 한번 훑어보시고 조용히 웃으십니다. 짜장면이면 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립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이미 기대를 접은 사람의 말처럼 들려서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됐다.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 아무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손을 씻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늘이 정말 이대로 지나가도 되는 날일까? 80이라는 숫자가 짜장면 한 그릇으로 충분한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평생 리어카를 끌었는데 우리는 그 무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날 아침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팔순이 이 가족의 가장 불편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참지 않게 될 거라는 걸요.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 소리가 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할 때입니다. 그날 중국집이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손님은 많지 않았고 가게 안은 어딘가 비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색이 바랜 액자, 바닥에 살짝 남아있는 기름 자국. 팔순 생신 자리에 어울리는 풍경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낡은 구두 끝이 문지방에 걸립니다. 내가 얼른 다가가 부축합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또 그 말입니다. 괜찮다는 말.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메뉴판을 집어듭니다. 글자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격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짜장면, 짬뽕, 간짜장.
아버지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천천히 덮습니다. 나는 제일 싼 걸로 하면 된다.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종업원을 부릅니다. 말이 빠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짜장 셋 주세요. 군만두는 빼고요. 군만두를 빼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뭔가 쏟아질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립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에서 얼음이 천천히 녹는 소리. 그때 남편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괜히 잔치 크게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습니다. 조금 굽은 어깨로요. 그래, 너희 사는 게 바쁜데. 그 한마디에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짜장면이 나옵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윤기가 도는 면 위에 양파와 춘장이 얹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드십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떨립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면을 집어 올리다 한 가닥이 그릇 밖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시 집지 않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정말 팔순 생신 자리인가? 80해를 살아온 사람 앞에 놓인 게 이 한 그릇이 전부인가?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만하면 잘 먹는 거다. 이만하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바라지 않는 사람의 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말. 그런데 이상하죠. 아버지는 한 번도 제목 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 때도, 비 오는 날에도, 몸이 아파 쓰러질 때도 그런 사람의 팔순이 이만하면 된다는 말로 끝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자리가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생일인데 아버지가 제일 조용합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잠깐 봅니다. 회사 단톡방입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면을 한 젓가락 더 뜹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계산하고 누군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날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고요. 사람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는 말을 다 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말을 삼켜버렸을 때입니다. 중국집을 나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짜장면 그릇이 깨끗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유리문에 비친 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작아진 등, 조금 더 굽은 허리. 그날따라 리어카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고 엔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너무 표정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아버지도 괜히 부담 느끼실 텐데. 그 말에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집니다. 부담이요? 내가 낮게 대묻자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그럼 뭐야? 80생신에 호텔 가서 잔치라도 해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현실. 그 말이 그날따라 참 차갑게 들립니다. 나는 창밖을 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아버지가 끌던 리어카의 그림자가 겹쳐 보입니다. 여보, 아버지는 평생 현실만 보고
사신 분이야. 남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 요즘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 순간 차 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내리십니다. 문을 닫기 전 잠깐 돌아보십니다. 오늘 고생했다. 그 말뿐입니다. 고생했다는 말. 팔순을 맞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혼자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남편이 핸들을 세게 잡습니다. 뭐가 아닌데? 나는 최선 다했어. 최선?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돌아올 말이 무섭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아버지 방불은 일찍 꺼집니다. 늘 그렇듯이요.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봅니다.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가 리어카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하루가 있었는지.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젖은 신문지를 덮어쓰고 리어카를 끌던 날. 손이 얼어붙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날. 괜찮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시던 그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떠올리며 손을 꼭 쥡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이만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도. 그때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문을 엽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십니다. 잠깐 어지러우셨던 겁니다. 아버님, 내가 달려가 부축하자 아버지는 괜히 웃으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또 그 말입니다. 괜찮다. 다 그렇다. 나는 그 말이 이제는 너무 무겁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달려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편은 아직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남는 대신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이 다음은 누군가 대신 화내야 할 차례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족보다 남에게 더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끌던 리어카가 지나가던 길,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덜 깨어 있었습니다. 채소 상인들이 좌판을 펴고 어묵 국물에서 김이 오릅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이상하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성만 어르신 아세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데 리어카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 그분.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비 오는 날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지.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고. 그 말에 다른 상인이 말을 받습니다. 맞아요. 내가 장사 망했을 때 그 양반이 고철 팔아서 밥 사줬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도와주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로당에도 들릅니다. 문을 열자 바둑 두는 소리가 들립니다. 낡은 난로 옆에서 노인 몇 분이 고개를 드십니다. 혹시 박성만 어르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 분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사람 팔순이지? 나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날짜 다 알고 있어. 근데 자식들이 뭘 해주나 싶었지.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이 집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크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돈 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한 번쯤은 소리내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경로당 한쪽에 작은 자리를 빌립니다. 종이컵을 나르고 떡을 조금 준비합니다. 누가 보면 초라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장 상인, 경로당 어르신, 예전에 아버지에게 도움받았다는 사람들, 아무도 초대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둘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경로당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멈춰섭니다. 여긴 왜? 그때 박수가 터집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성만이 형님 팔순 축하해요. 아버지 얼굴이 굳습니다. 이런 자리를 처음 겪는 사람처럼요.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한 분이 아닙니다. 늘 뒤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한 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형님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사는 게 힘들 땐 사람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합니다. 리어카 끌면서도 늘 남 걱정부터 하던 사람,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말에 아버지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뒤쪽에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는 결국 입을 엽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그 말에 누군가 말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까요.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남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팔순을 넘어 이 가족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올 선택은 누군가에게 아주 늦은 사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늘 늦게 옵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오죠.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많은 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부엌 불이 켜집니다. 남편입니다. 물만 한 컵 따라 마시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이 잠깐 멈춥니다. 아버지 방문 앞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십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다고 남편은 나중에 말하더군요. 평생을 집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보호받는 쪽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느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십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려다 잠깐 멈추십니다. 그 순간 남편이 뒤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끌게요. 아버지는 돌아봅니다. 잠깐, 아주 잠깐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한 단어에 수십 년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더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흔들릴까 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잡이를 놓습니다. 그 순간 리어카가 아니라 어떤 역할 하나가
조용히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반찬입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그런데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 남편이 밥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춥니다. 그동안 아버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달라집니다.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감쌉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걸 그제야 배우는 얼굴입니다. 아침을 마치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잠시 후 낡은 장갑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다. 리어카를 끌 때 쓰던 장갑입니다. 손바닥이 다 닳아 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그 장갑을 받습니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장갑에는 말로 하지 못한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뭔가를 이겼다는 기분은 없습니다. 다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다시 앉아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말에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갚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이만하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는 늦었을지 몰라도 진심은 아직 닿을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아직 건네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만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습니다.